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K 한글 23번째 강의 기출문제 13회입니다. 자, 그럼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혹시 ITK 한글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혹시 빠르게 느끼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앞에 이론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13회 열어주시면 되고요. 쪽으로 가셔서 편집용지 여백을 설정하셔야겠죠. 탭을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위에 아래 10, 왼쪽 오른쪽 11 해주시고 설정. 자, 그 다음에 1점 하시고 엔터, 2점 엔터,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눌러주시고요. 3점 엔터, 그 다음에 4점 엔터. 구역 나누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저장하셔야겠죠? 위에 저장하기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13회니까 13회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세 번째 페이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머릿말 하셔야겠죠? 쪽에서 머릿말 가셔서 자, 만들기 누르시고요. 머릿말 글씨를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블로그 선택하시고 노드맨 10 오른쪽입니다. 글자 크기 10 해주시고요. 오른쪽 그 다음에 닫기 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줄 선택하시고 위에 제목을 써주세요. 자, 글씨를 쓰시고 블록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에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는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블록이 선택된 상태에서 입력 옆에서 덧말 넣기, 덧말 위에 글씨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자 앞에 커서 두시고요. 잊지 마시고 책갈피, 평생교육이네요. 입력해서 책갈피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한 줄 띄우시고요. 본문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여기 미래부터 시작하셔서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문단 첫 글자 장식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자 앞에 꺼서 두시면 되고요. 서시에 가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 자, 족구를 보시면 옆에는 두 줄이고 궁서에 명색 노랑입니다. 두 줄 하시고 글꼴은 궁서, 명색은 노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 두 개 찾으셔야겠죠. 한자 두 개는 여기 직면이면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한자키 선택하시고 밑에 한글의 가로 한자 바꾸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강과 있네요. 강과 이렇게 하시고 키보드에서 한자키, 자, 한자는 두 번째 거네요.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꾸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으셔야 될 것은 각주죠. 네, 각주는 여기 밑에 두 번째 한국개발원 원자 뒤에 커서 두시고요. 자, 입력해 가시면 각주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셔서 각주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여기 앞에 모양을 바꾸셔야겠죠. 동그라미 대문자입니다. 동그라미 대문자 A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설정하시면 각주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오셔서 마지막으로 1번 영역에 그림을 넣으셔야겠죠. 입력 밑에서 그림, 저 그림은 선택을 하시고 열기 적당하게 그려주시고요. 자르기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그림 선택해 주시고요. 바깥쪽 한번 찍어 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그림의 크기는 40에 35입니다. 35 해주시고 크기 고정, 여백에 가셔서 왼쪽만 2mm. 네, 그럼 설정
이렇게 해서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글씨가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영역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수문자 넣으시고 글씨를 여기 1점까지 써주셔야겠죠? 자, 여기서 한 줄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미음 한자 누르셔서 모양 선택하시고 바꾸기. 그 다음에 한 칸 띄우시고 여기 글씨를 여기 1점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블록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도둠이 18 이렇게 되네요.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요만큼만 블록을 선택하시고 편집에 글자 모양에 가셔서 글자 색은 하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음영은 파란색이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도 선택을 하시고요. 도둠이 18.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요만큼만 선택을 하시고 밑줄이네요. 네, 밑줄. 이쪽에서 밑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분만 선택하시고 글자 모에 가셔서 확자에 가셔서 강조점 모양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도 이렇게 하셔서 글자 모양에 강조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아래는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문단 번호 찾으셔야겠죠? A.1점이 있는지. 네, 여기 있네요. A.1점.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용자 정의 1수준은 항상 20의 오른쪽이죠. 20의 오른쪽 해주시면 되고요. 2수준 선택하시고 30의 오른쪽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그 다음에 줄간격 180. 자, 그 다음에 두 줄 선택하시고요. 서식 옆에서 한 수준 감소.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서식 옆에서 한 수준 감소.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표 3번 영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표를 만드셔야겠죠. 여기 밑에 커서 두시면 되고요. 편집해서 표 가신 다음에 표 줄수는 하나, 둘, 셋, 넷, 5줄에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네, 그러면 5줄에 5칸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를 조절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통신 사이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나머지는 너비가 다 비슷해 보이죠? 똑같아 보입니다. 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W 누르셔서 이렇게 같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치셔야겠죠? 여기 두 줄 합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M자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M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 시간 이렇게 하시면서 안에 글씨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블록을 선택하시고요. 표는 굴림의 10 가운데네요. 글자 크기 10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항상 왼쪽과 오른쪽 테두리가 없으니까요. L자 누르셔서 테두리 어슴하시고 왼쪽과 오른쪽 그 다음에 윗줄 선택하시고 L자 누르셔서 위아래 두 줄과 그라데이션이니까 이중질선의 위쪽과 아래쪽 배경에 가셔서 그라데이션 유형은 가로의 하향의 노랑입니다. 가로의 하향의 노랑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선택하시고 L자 누르셔서 아래쪽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에 2번 또는 3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표는 끝나신 거고요.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자, 없으시면 밑에 기관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시고 글씨 블록 선택하시고요. 궁서 24 진하게 장평 105 오른쪽이죠. 장평 때문에 항상 글자 모양 가셔야 돼요. 기본에 가셔서 글꼴은 궁서고요.
24 해주시고 굵게 그 다음에 장평은 10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 오른쪽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쪽번호 넣어보겠습니다. 쪽으로 가셔서요. 쪽번호 매기기 위치랑 줄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ABCD 그 다음 5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넣기 하셔서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끝나셨습니다. 틀린 사항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2페이지 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도형, 글씨, 그림 등을 넣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4자 밑에 꺼서 두시면 되고요. 입력에 가셔서 제일 배경이 되는 그림을 먼저 사각형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크기는 130에 145네요. 130에 145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선에 가셔서 둥글 모양 그 다음에 둥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말고 다른 색 네, 설정해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게 없으면 네, 그 위에 그 상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그 상자 크기는 110에 17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선에 가셔서 반원해 주시고 연색은 빨강이네요. 채우기에서 빨강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 자,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클릭하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블록을 선택해 주시고요. 글꼴은 도둠의 22 하향 가운데입니다. 글자 크기는 22,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네모를 그리셔야겠네요. 직사각형 이용하셔서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에 가셔서 115에 50입니다. 크기 고정해 주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림을 넣겠습니다. 입력 밑에서 그림 ABC 주식회사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그림은 40에 30 회색조입니다. 자, 그러시면 다시 30 해주시고 크기 고정 글 앞으로 그림에 가셔서 회색조 설정하시고요. 위치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에 가셔서 하이퍼링크 책갈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글메시 해보겠습니다. 입력 밑에서 글메시 자, 안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글메시는 나비 넥타이의 굴림이네요. 여기에서 나비 넥타이 굴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서 크기는 50에 35 파랑입니다. 35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글 앞으로 해주시고 채우기에는 파랑 네, 파랑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설정 이렇게 해서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하단 도형 하단 도형은 직사각형 두 개를 그리시는 거네요. 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아래쪽은 15에 10입니다. 15 탭탭 하시고 10 해주시고요. 크기 고정 채우기에서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해주세요. 설정하셔서 위치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직사각형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10에 15
10 하시고 탭 15 크기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도형은 항상 치우기가 흰색입니다.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씨 넣으셔야 되니까 글자 넣기 안에다가 가짜라고 써주시고요. 블록 선택하시고 글꼴은 도듬 20 가운데입니다. 글자 크기는 20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얹혀 놓으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도형이 보니까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럴 때는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선에 가셔서 둥근 모양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옆에 글상자 하겠습니다. 글상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글상자는 크기가 없죠. 네, 그냥 선에 가셔서 파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우기에 가서 치우기 없음. 그 다음에 안에 클릭하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자, 글씨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 선택하시고 글꼴은 궁서 17 가운데네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17,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하시기 전에 혹시 틀린 사항이나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앞에 도형 선택하시고 개체 선택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복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글씨를 변경해 주세요. 뒤에 도형도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글씨도 변경을 해 주세요. 글씨를 다 변경하셨으면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1페이지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랑 차트를 만드시는 거죠. 자, 2자 밑에 커서 두시면 되고요. 표 들어가셔서 줄수랑 칸수.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다섯 줄에 여섯 칸.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만들기. 처음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은 너비죠. 이게 잘 보시면 여기 앞쪽이 좀 넓네요. 그러면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고 너비를 갖게 하시는 W 누르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분하시면서 글자랑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블로그 선택하시고요. 자, 조건을 보겠습니다. 전체 글꼴은 굴림의 시 문자 가운데 숫자 오른쪽 배경색 노랑이죠. 굴림이 굴림 그 다음에 10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숫자 부분만 선택하시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노란색. 자, 다음 조건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하시고 캡션 넣어주시고요. 선 모양 해주시면 되겠죠. 자, 평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클릭 하셔서 블록 계산식 평균. 그 다음에 블록 선택하시고 L자 누르셔서 두 줄로 바깥쪽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L자 이중실선 선택하시고 오른쪽 자 이렇게 하시고 L자 하시고 아래쪽 그 다음 위에 아래 L자 누르셔서 대각선 가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범위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로 한 번 정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캡션 넣으셔야겠죠? 네. 표 테두리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옆에 캡션에 가셔서 캡션 위쪽 하시고 설정하신 다음에 표일은 지우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블로그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의 10입니다. 글자 크기 10 오른쪽.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 조건을 보시면 표 내용을 이용해서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부분 선택하시고요. 차트 만들기 X 누르시고 내리셔서 위치랑 크기 잘 해주시고요.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자 3번 보시면 제목 입력해 주시고 도둠 진하게 1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셔서 제목 편집 차트 제목을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입니다. 그 다음에 진하게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2 설정. 그 다음에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셔서 속성에 가시면 하양의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하양의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자, 제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4번 보시면 제목의 전체 글꼴은 도둠의 10, 보통 10이고요. 그 다음에 법내 해주시는 거죠. 차트 구성 추가에 가셔서 기본 세로 해주시고 축제목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제목 편집. 자, 제목을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입니다. 설정해 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맨 끝에서 가로로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법내 테두리를 위해서 법내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앞으로 오셔서 선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우클릭 하셔서 글꼴을 다 바꿔주세요.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셔서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셔서 되셨으면 축을 보셔야겠죠. 0부터 30까지 10씩. 네, 저희는 다르니까 크기를 조금 조절해 보세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금선 없으시니까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표랑 차트가 끝났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1번 스타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영문 두 줄과 한글 두 줄을 써주시고 스타일을 지정하시고 그 안에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자 밑에 커서 두시고요. 문제를 보시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블로그 선택하시고요. 편집에 가셔서 스타일 그 다음에 추가하기 눌러주시고요. 문제를 보시면서 스타일 이름을 써주세요. 스타일 이름을 쓰셨으면 문단 모양에 가셔서 왼쪽 여백 15에 아래가 10입니다. 왼쪽 여백 15. 그 다음에 아래는 10으로 해주시고요.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가셔서 자가는 5고요. 장평은 95. 그 다음에 한글은 도둠이네요. 영문은 굴림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설정, 추가, 설정. 자, 그래서 끝에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에가 맞지 않는다 그러시면 오타나 띄어쓰기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하였는데 띄어쓰기나 오타가 없다 라고 하시면 블로그 선택하시고 다시 스타일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연필 편집하기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 잘못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틀린 사항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1번, 2번 두 개의 수식을 작성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3자 밑에서 가로 1 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요.
입력의 수식으로 가셔서 문제를 보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분수가 먼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H 하시고요. 아래 점자 1 하시고 그 다음 키보드에서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H 하시고 2 하신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는 하시고 가로 여시고 근호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오른쪽 나가셔서 가로 닫으시고 위첨자네요. 이렇게 하셔서 M 하시고 위첨자에 또 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2 하시고 오른쪽 마이너스 M 하시고 1 그 다음에 오른쪽 나가신 다음에 기호를 찾으셔야겠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2.5에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아래 점자 2 하시고 오른쪽 마이너스 M 하시고 아래 점자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자, 그러시면 넣기 적당히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2 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 수식에 가셔서 H 하시고 는 하신 다음에 근호 해주시고 K 제곱입니다. 오른쪽 누르시고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아래 2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고 콤마 누르신 다음에 M 는 하시고 분수 1 오른쪽 3 그 다음에 오른쪽 하시고 파이 있네요. 그 다음에 아래 제거 오른쪽 H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 되셨으면 넣기 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밑으로 내려오셔서 금일 시 밀린 사항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사항에서 틀린 거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 되셨으면 저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기출문제 13회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의사항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연습 잘 하셔서 꼭 A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재 구매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